불법 녹음이 외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라면 판사님도 할 수 없이 외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 상간소송, 이혼소송을 위한 외도 증거 수집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위법이라고 하죠. 외도 증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녹음 증거잖아요. 배우자의 차량이나 집 앞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기도 하고 배우자의 휴대폰에 녹음 어플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배우자의 대화를 듣기도 하고 녹음 파일을 넘겨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이나 녹음기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쉽게 녹음할 수 있는 만큼 그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바람피는 배우자에 대해서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이런 녹음도 못하게 하면 너무한 것 같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상간소송으로 바람핀 사람들 응징하려다가 되려 형사처벌만 받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면 몰래 한 녹음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몰래 녹음한 행위의 형사처벌의 수위는 어떤지, 이렇게 몰래 녹음한 증거는 상간소송, 이혼소송의 외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는가, 증거로 할 수 없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몰래 녹음한 행위의 형사처벌 수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법정형으로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몰래 한 녹음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를 사례를 통해 좀 알아보면요.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남편이 자기 명의 승용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요.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 4월에 선고유예 1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아내 가방 밑부분을 뜯어서 녹음기를 넣어두고 아내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 몰래 들어가서 액자 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가 녹음된 사건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하지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되어서 실형으로 징역 집행은 잘 안 되는 듯 합니다. 그래도 징역형은 엄청난 형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몰래 녹음한 것을 상간소송, 이혼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판사님의 자유심증,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인데요. 그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이혼소송도 민사소송의 일종인데 예를 들면 요즘 증거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이 배우자랑 상간자의 카톡 대화인데 이것들도 다 엄밀히는 위법한 자료들이지만 증거로 채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점은요, 오늘의 주제인 불법 녹음 자료는 아무리 성관계 같은 외도 행위가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상간소송,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사님이 그 녹음 내용을 모두 들었음에도 외도를 입증할 그 녹음 자료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고 불법 녹음이 외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라면 판사님도 할 수 없이 외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에 불법 녹음한 자료는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변호사님, 전에 불법 녹음 자료로 위자료 나온 사건이 있던데요? 기사에서도 봤고 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상간소송 승소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불법 녹음 자료 이외에도요, 배우자의 자백이나 카톡 자료, 모텔 출입 사진 등 기타의 추가 증거들이 더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정리하자면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 자료만 가지고는 이혼소송,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몰래 녹음한 증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요즘은 불법 녹음한 증거를 내면 그것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셔서 몰래 녹음한 녹음 증거는 재판에 잘 내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증거가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이럴 때는 녹음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자백을 받는 노력을 해보실 수 있어요. 녹음 자료로 알게 된 사실을 기반으로 배우자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랑 그 여자랑 차 안에서 성관계 나눈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람핀 배우자는 깜짝 놀라 그렇다고 인정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 녹음을 부정행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러한 자백을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로부터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요, 녹음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의 동선을 따라서 미행해서 추가 증거 확보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몰래 녹음한 자료를 상간소송, 이혼소송에 사용하면 형사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걸 못 쓸 때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